예전 체벌이 아무리 심했다 한들 몸에 멍이 들도록 혼나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았어요. 물론 선생님께 회초리를 맞았는데 몸에 아무런 자국이 없을 수는 없죠. 등교할 때부터 지각으로 혼이 났다 손치더라도 그냥 불그스름한 정도잖아요. 늦었다고 90% 수준의 검거율을 유지하는 선생님들 눈을 피하려고 담을 넘거나 하는 건 하지 않는 게 좋았어요. 물론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말이라 잘 통하지 않았지만요. 어쨌거나 받으면 아픈 게 선생님 체벌이라고는 하지만 학교 담장을 넘다가 걸렸다 한들 그거 한 번 가지고 몸이 어떻게 되지는 않았어요. 맞은 부위가 좀 불그스름해지기는 하겠지만 딱 그 정도라는 거죠. 이렇게 초장부터 화끈하게 시작했으면 그날은 좀 몸을 사리게 마련이잖아요. 뭐 딱히 대단한 걸 할 필요 없이 그냥 수업 시간 때 교과서 잘 챙기고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필기에 좀 신경 쓰는 정도만 하면 될 일이에요. 간혹 수학이나 과학 같은 시간에 교실 앞으로 끌려나와 칠판의 문제를 푸는 그런 일만 피하면 크게 나빠질 건 없었어요. 능력이 안 돼서 혼나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그냥 성의의 문제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이런 것도 안 지킬 것 같으면 솔직히 일부러 매를 버는 쪽이거나 학교를 진지하게 다닐 생각이 없는 쪽이겠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무슨 전교 1등을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하라는 게 선생님 말씀이셨어요. 근데 선생님의 요구, 즉 남들 하는 만큼이라는 게 생각보다 잘 안 되잖아요. 수업 시간에 졸고 싶어서 조는 게 아니라 그냥 졸려서 고개가 흔들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반에서 1등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졸지 말라는 건데 그것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혼이 나야죠. 아주 제대로 혼이 나봐야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도 선생님은 이런 애들을 특별히 더 혼을 내시거나 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저 정도의 애들은 워낙에 많아나서 선생님도 일일이 감당 못할 지경이었으니까요. 적당히 회출이 되어봐야 자리로 돌아가면 또 꾸벅꾸벅 졸아들 걸 선생님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겨우 수업 시간에 좀 졸았다고 애를 의자에 앉지도 못할 정도로 혼낼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 정도로는 그냥 매일같이 남들 혼내는 만큼만 회초리를 휘두르셨어요. 그럼 당연히 교실 앞으로는 불려나가야 했고 칠판을 짚던지 엎드려 뻗치던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자세를 잡아야죠. 끌려나오는 애도 자기가 무슨 잘못으로 끌려나왔는지 뻔히 알고 있으니 거기에 불만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겨우 그 정도로 몇십 대나 회초리를 맞을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수업 시간에 졸은 정도로는 맞은 부위에 자국도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이 간단한 것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적에 몸에 멍이 든다거나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일부러 애를 반쯤 죽여놓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거나 걔가 거의 매 시간마다 체벌을 당해와서 상처가 어지간히 축적되지 않고서는 몸에 멍이 드는 경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는 결국 우리가 자세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별 의미가 없는 말 같아도 선생님은 항상 체벌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세요. 피하면 뼈 다친다던가 꼬리뼈 잘못 맞으면 장난이 아니라던가 하는 말들이요. 실제로 혼나보면 그게 그렇게 못 버틸 정도는 또 아니기는 했어요. 개인마다 몸 상태에 따른 사정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걸 선생님들이 일일이 봐준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우리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결국 몸이 잘못되어서 고생하는 건 우리네 사정이지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마침 불려 나오는 애가 괜히 선생님 심기를 거스르는 식으로 졸았다 쳐요. 같은 수업에서도 몇 번이나 졸다가 끌려나가 혼이 났는데도 계속 졸고 있으면 선생님의 인내심도 서서히 사라질 테니까요. 처음엔 칠판을 잡고 가볍게 버텼던 애라도 어느 순간 앵가부턴 엎드려 뻗치게 되었어요. 그쯤 되면 선생님도 몇 대 때린다 말도 없으셨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혼내키지는 않으실 수 있어도 손에 힘이 더 실리기는 하겠죠. 바로 앞전 경우까지는 좀 아프기는 해도 처음 자세를 유지했었다면 이번엔 자세까지도 칠판에서 바닥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게 막 바닥을 뒹굴러 다닌다거나 하는 식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금 더 아픈 정도? 그 정도는 지금까지 버티던 관성으로도 쭉 이어나갈 정도는 되었어요. 근데도 이게 사람이다 보니 선생님께 한 대 한 대 혼날 적마다 몸이 점점 아래로 처지는 건 어쩔 수 없었는데요. 그럴 적마다 회초리의 타점이 점점 끄트머리로 쏠린다는 문제가 생겼었어요. 엎드려 뻗쳐서 체벌을 받을 적에는 회초리의 길쭉한 면으로 혼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선생님도 적당히 그 정도에 맞춰서 회초리를 휘두르셨는데요. 그렇더라도 처지는 애 자세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시는 선생님은 없으셨어요. 선생님은 그저 혼내킬 뿐이셨으니 이후는 온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뭐 그런 의미겠죠. 어쨌거나 선생님 회초리를 온전히 못 버티면 못 버틸수록 양쪽으로 분산해서 감당하던 선생님의 매질을 몸 한쪽으로 감당해야 했어요. 짝꿍댕이가 되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긴 하죠. 겨우 그 정도로만 끝이 나도 다행한 일인데요. 이게 좀 극단적으로 간 경우가 되어버리면 그땐 정말 몸에 피멍이 드는 거였어요. 회초리의 길쭉한 면으로 혼이 나는 게 아니라 회초리의 끝쪽으로 찍히다시피 하는 식으로 체벌을 받는 거죠. 뭐 그렇다고 이게 그냥 받는 체벌에 비해
못 버틸 정도의 강도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었어요.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엔가 끝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리로 돌아가서도 한쪽이 좀 콕콕 쑤시기는 하지만 막 엄살을 피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픈 거야 좀비 수듬이 앉아있으면 그럭저럭 참을 수 있기는 할 거예요. 문제는 상처 부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생겼어요. 기어이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상처 부위를 확인하면 작지만 시퍼렇게 변색되고 있는 피부를 볼 수 있었거든요. 솔직히 멍이 들었다지만 막판에 찍히다시피 혼난 건 몇 대가 전부잖아요. 범위도 엄청 조그맣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조금씩 커지기는 하겠지만요. 근데 이게 교실로 돌아와서도 그렇게나 신경이 쓰이나 보더라고요. 평소엔 양쪽 다 멍이 들었을 적에도 어떻게든 앉아보려고 애쓰던 애가 한쪽에만 멍이 드니까 그렇게나 불편한 척을 하더라고요. 괜히 엉거주춤하게 앉아있으니 수업 시간에 집중도 하지 못했었고 또 선생님께 괜한 지적이나 받아서 불려나가는 신세가 되었었어요. 물론 기본 맷집이 되는 애여서 시험 기간이 아닌 이상이야 평상시 선생님의 적당한 체벌을 견디는 건 문제가 아니기는 했었어요. 분명히 그랬을 터인데 하필 멍이 든 부분을 함께 타격하는 것 같은 매질에는 애가 좀 많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기는 했어요. 결국 체벌을 제대로 버텨내지 못했던 걔가 전부 감당할 일이기는 했었죠. 근데 이런 정도는 평소에 정신만 좀 차리고 있으면 견딜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체벌의 장소가 바뀌면 거의 피망 확정이라고 할 만한 곳들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곳이 교무실 앞 복도 같은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엎드려 뻗쳐 있으면 선생님들도 걔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딱히 따져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교실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애들일 테니 데려왔겠지 하는 식이었어요. 그야말로 지나가는 모든 선생님들의 표적이 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경우였죠. 근데 결석이나 친구들끼리 싸웠다거나 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꽤나 사소한 일로도 끌려갈 수 있는 곳이 교무실 앞 복도였어요. 예를 들어 과학 같은 경우엔 2교시 연속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3교시 과학 시간에 이미 교과서를 안 챙겨와서 벌을 받았는데 4교시에서까지 또 교과서를 안 챙겨온 거예요. 솔직히 이런 경우엔 사물함에서 책을 깜빡했으면 알아서 챙겨야 했고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다른 반에서 책을 빌려놨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교시 연속으로 교과서를 안 챙겼다고 쳐봐요. 그럼 선생님이 꼴도 보기 싫다며 교무실 앞으로 쫓아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결국 이 경우에 잘못한 거라곤 그저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안 챙겼을 뿐이잖아요. 근데도 그게 교무실 앞 복도로만 불려나가 있으면 다른 애들이랑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엔 어제 야자 시간에 튀었다가 이름 적혀서 나온 애들이라던가 한 3일쯤 무단결석했다가 엄마 손에 잡혀서 강제로 등교한 경우라던가 소지품 검사 때 걸려서 이미 쉬는 시간부터 끌려와 기합을 받고 있는 애들이라던가 뭐 이런 애들이랑 같은 취급을 당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저런 애들에 비하면 수업 시간에 교과서 안 챙기는 정도는 정말 소소한 이유잖아요. 이런데 한번 잘못 끌려가면 어쩌다 자세 못 잡아서 멍이 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도 멍이 들어서 돌아왔었어요. 선생님들도 교실에서 수업하실 때만큼 시간이 없어서 그러셨는지 걔네들이 자세를 무너뜨릴 만큼의 시간도 없었고요. 진짜 아야. 할 시간도 없이 체벌은 끝나 있고 뒤늦게 아픔이 찾아오는 시기였으니까요. 이런 경우엔 화장실에 가서 확인하고 할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기가 무서워서 그냥 교실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괜히 그거 한번 확인했다가 선생님이 나오라는 데에도 어물쩍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3대 맞을 거 5대 맞기만 하겠죠. 이게 본능적으로 움츠러들다 보니 정말 심한 체벌을 받았을 적에는 그냥 자기 자리에서 참는 것 같았어요. 그 상태에선 아무리 의자에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다 하더라도 일단 앉아있다 보면 또 어떻게 참아지기 마련이잖아요. 참아지다 보면 또 감각은 무뎌지기 마련이고 그러면 또 수업 시간에 졸게 되죠. 그러다 또 다음 시간 교과서를 깜빡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매번 뻔한 이유로 교실 앞으로 불려나가 혼나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우리가 매를 벌어가며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말이나 다름없게 되는데 하여간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